자, 그러면 여기 기본 작업 1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 작업 1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데이터 입력이, 이제, 요거 보고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 보고 입력을 하는 건데, 한번 보죠. 일단, 먼저 조심하실 거. 우리, 끝에 방송에서 3회, 6회, 3회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어떤 생각들 하시 FR 있잖아요. FR 이렇게 입력한다고 해보죠. 여기다가 방송 횟수하고, 요거를 셀 서식으로 입력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3, 6, 3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셀 서식을 통해서 G표준 뒤에다가 뭐 0 뒤에다가 회를 이렇게 붙이면은 회는 붙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붙이면 틀려요. 이거 셀 서식 입력하신 게 아니라 전부 다 직접 입력한 점 3회, 6회에서 이렇게 문자 데이터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셀 서식 입력해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구분부터 잠깐만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분부터 여기다가 구분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다가 간편식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편식품 쓰고 그 다음에 간편식품 쓸 때는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간만 쓰면 나타나죠. 그쵸? 되셨나요? 그리고 신선식품도 마찬가지 신선식품 다음에 신만 쓰면 나타나고 건강식품 다음에 건만 쓰면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판매 코드 볼게요. 판매 코드는 자 여러분 이거는 요렇게 영어 문자하고 숫자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는 KP 다음에 대문자에서 여기다가 210 이렇게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럴 때 좀 그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KP 그냥 소문자 써요. KP, SS, KK 이렇게 쉽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전 이제 여기서부터 옆에 숫자만 따로 쓸게요. 210, 313, 110, 121, 412, 43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두 개는 대문자고 뒤에는 숫자는 빼기로 붙어 있잖아요. 위 하나는 입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는 대문자로 KP 빼기 21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엑셀은 앞에 있는 문자와 문자는 대문자로 변경을 하고 숫자는 빼기를 붙여서 붙여달라는 이런 패턴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되면 자 처음에는 값 입력 그 아래 셀에서 단축키가 뭐냐면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영문자 2에 영문자 2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패턴 인식해서 자동 입력을 해줘요. 얘를 복사 붙이기 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우면 되겠죠. 이게 키패드에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오타도 훨씬 더 줄고 속도도 좀 더 빠릅니다. 그냥 속도보다는 오타를 줄이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뒤에 있는 공이 3개가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일정하면 이게 공이 28000 이렇게 해서 쓰기도 되게 귀찮고 또 공이 실수가 많이 나거든요. 여러 개 붙일 때. 이때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뒤에 동그라미 0이 동일하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28, 33, 45, 50, 65, 55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 1000을 어떻게 붙이냐면요 1000 입력을 먼저 할게요. 입력을 하시고 입력한 1000을 복사할게요. 복사 컨트롤 C. 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복사된 상태에서 판매 가격 전체 요만큼 범위 잡고 28부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중간에 뭐 있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시면은 이 1000 복사된 1000을 연산해 보시면 곱하기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곱한 값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해달라 이 소리예요. 어렵지 않죠? 되셨나요? 이게 속도를 뭐 더 빨리 해준다 이건 아닌데 오타는 확실히 줄어들 수 있어요. 오타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작업 2부터 한번 해볼게요. 기본 작업 2부터 일단 처음이니까 저랑 같이 다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보자. 기본 작업 2부터 보자.
여러분 교재 보시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범위가 어디냐면 A1에서 H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 있는 제목 이만큼 찔 첫째 줄 이만큼이죠. 그렇죠? 그죠? 여기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택 영역 가운데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셀 서식 얘기하는 거예요. 셀 서식에 보시면 맞춤이 있어요. 자, 셀 서식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맞춤 있죠. 맞춤에 보시면 가로라고 되는 거죠. 가로에 보시면 선택역 가운데로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고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선택역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역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뭐가 똑같이 보이냐면은 병합한 거랑 똑같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센지 잠깐만 얘기 좀 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직원별 제품 판매 현황 일단 똑같이 쓰고 제가 요만큼을 가정을 하고 이렇게 병합 눌러볼게요. 병합을 누르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양쪽이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범위 잡고 셀 서식에서 맞춤의 선택역 가운데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좀 확인 누르시면은 겉으로 보기 병합은 똑같이 보이는데 이게 하나하나 셀이 다 살아있어요. 얘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통일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볼게요. 범위 잡으시고 글꼴 HI 경고디 크기 17은 어디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눌렀을 때 HI 경고딕을 찾기 많이 힘들다. 당연히 여기 바로 아래에 있네요. 그쵸? 있으면 바로 주시면 되는데 힘들다 싶으시면 여기다가 직접 쓰셔도 돼요. HY 전고딕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뭐 아래는 굴림체나 굴림 그런 거 쓸 때는 직접 타이핑하는 게 더 빠를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흑이 17포인트 눌렀는데 17이 없어요. 역시 직접 타이핑 17. 다음 B3셀의 직위를 한자로 변환하셔야 돼 있잖아요. 요거 좀 천천히 해볼게요. B3셀의 여긴 직 이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한자로 변환하는 거 키보드 한자키 누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B3셀을 선택하시고 그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르시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얘는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글자 자체를 선택하고 누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B3셀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서 직위라는 글자를 범위를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를 할게요. 이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자 변환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변환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병합을 하라는데 A3, A4니까 여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B3, B4는 여기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영역에다 병합을 달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다섯 군데 영역에 다 각각 제각각 병합 달라는 소리거든요. 물론 시험에서 얘를 이렇게 하고 병합 이렇게 범위 잡고 병합 이렇게 범위 잡고 병합 이렇게 하셔도 돼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귀찮잖아. 그쵸? 자, 여러분 이때 보세요. 천천히 따라 할게요. 저랑 같이. 여기 첫 번째 거 드래그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직을 드래그 할 때 키보드에서 뭐 컨트롤로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은 비연속적인 범위를 잡는 거잖아요. 따라서 앞에 있는 직원명하고 뒤에 있는 직위가 서로 다른 영역으로 잡히는 거라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분기 C3에서 F3이니까 여기겠네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합계 범위 잡고 판매총액 범위 잡고 당일 전부 다 컨트롤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 잡았어요. 그 상태에서 병합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병합이 잘 됩니다. A3부터 H4 영역은 일단 위치가 어디인지 볼게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A3부터 H4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위에 제목. 이 영역 뭐라고 되냐면 셀 스타일을 녹색 강조 6으로 지정하셔야 되겠죠. 그쵸? 이거 좀 천천히 해볼게요.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여기 홈에 보시면 오른쪽에 셀 스타일이라고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 옆에 이렇게 확장 버튼 있을 거예요.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정의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미리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녹색 강조기금 제일 끝에 있는 거 이거.
근데 아마 그 글자 크기는 여러분 요거보다 11포인트로 보일 겁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글자를 크게 하기 위해서 기본 글꼴을 키워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녹색 강조역 선택을 하시고 저는 크기를 11로 다시 바꿀게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보이죠. 그쵸? 아마 여러분들은 녹색 강조역을 잘 선택하셨으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됐네. 요게 셀 스타일, 셀 스타일. 셀 스타일은 범위 잡고 셀 스타일에서 동일한 이름만 잘 찾아주시면 되세요. 이 많은 것 중에서. 자, 다음 3번. A1셀이면 A1셀이면 여기 제목셀 여기 말하는 거 여기다가 앞뒤에 특수문자 요런 특수문자 입력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특수문자 입력하시는 방법 좀 얘기해 볼게요. 요거죠 요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앞 뒤에 특수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도 넣어줘야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뒤에도 똑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앞에만 넣고 넘어가시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A5에서 A14면 어디 말하는 거예요? 직원명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다 이름을 직원명으로 정렬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쵸? 한번 해볼게요. 범위 잡고 이름 정의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쓰고 엔터 치시면 되는 거죠. 범위 잡고 이름 상자에다 클릭 지우고 여기다 직원명이라고 쓸게요. 직원명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마무리 반드시 뭘로? 엔터로 마무리.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름 정의 하실 때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다른데 아무데나 클릭을 한 다음에 이름 상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직원명이라고 보이잖아요. 그쵸? 클릭했을 때 거기 범위를 잘 잡으시면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 이 이름을 정의를 잘못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럼 요를 물론 수정하실 수 있어요. 이거 수식에서 보시면은 이름 관리자 누르면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정하지 마시고요. 이름 잘못했으면은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하세요. 그게 편해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단축키 좀 외울게요. 수식의 이름 관리자 요거잖아요. 그쵸? 되셨죠? 이거 단축키 뭐예요? 옆에 나오죠? 컨트롤 F3. 컨트롤 F3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 관리 열립니다. 다시 한번 얘 단축키 이름이 뭐라고요? 컨트롤 F3이에요. 이거는 필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F3 누르신 다음에 이 직원 선택하고 방금 했던 거 있잖아요.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하시면 이름이 지워지거든요. 만약에 잘못 이름을 정했다면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하시는 거예요. 확인 누르고 이제 다시 범위를 잡고 여기서 직원명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범위를 안 틀리게 잡고 싶다 하면은 제일 좀 귀찮은 제일 확실한 거는 여기 보시면 A5에서 A14라고 이렇게 이름이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걸 보고 그냥 여기 이름 상자에 타이핑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다가 A5, A14 직접 보면 타이핑하는 거 이름 잘못 입력할 리 없잖아요. 그쵸? 엔터 치면 거기가 딱 범위가 잡힙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하고 나서 클릭하시고 직원명 여기 클릭하고 이름 상자 클릭하고 직원명 반드시 뭘로 마무리? 엔터로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다들 잠깐 클릭하셨다가 이름 상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직원명 잘 보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할게요. HO에서 H13은 요 판매 총액이죠. 그쵸? 판매 총액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무슨 얘기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셀 서식 얘기하는 거예요. 셀 서식. 대체 셀 서식. 자, 그러면은 셀 서식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야 되고 단축키 외우시는 게 낫겠죠? 컨트롤 1, 컨트롤 누르고 숫자 1 누르시면 셀 서식 들어가 있잖아요. 셀 서식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다 클릭을 하시고 옆에 흰데 여기에다 셀 서식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지금 뭐 해달라고 돼 있냐면은 천 단위 구분교 뒤에 가로 열고 원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죠. 그쵸? 그럼 천 단위 구분교가 뭐예요? 샵, 컴마, 샵 설명 요게 천 단위 구분교잖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가로 열고 원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그쵸? 먼저 5번 볼게요. 5번. A3에서 H13이면 모든 영역 다 말하는 거죠. 여기다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 굵은 바깥 테두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건 테두리 달라는 소리죠. 우리 홈에 보시면 여기 아래에 테두리 모양 줄 수 있는 거 있죠. 그쵸? 눌러보시면 모든 테두리 찾으시면 돼요. 모든 테두리 있죠. 그쵸? 테두리 주시고 굵은 바깥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굵은 바깥 테두리 여기 있죠. 그쵸? 클릭해서 이렇게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문제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3시트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럼 기본적으로 3시트 넘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3시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텍스트 나누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나누기 내용 좀 볼게요. A3에서 A12면 어디냐면은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그쵸? 클릭을 해봤더니 비열엔 전혀 없게 이렇게 쉼표로 구분된 데이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요거를 텍스트 나누기를 통해서 열로 나누되, 그,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시험 날짜가 여기 중간에 있는 아마 날짜 데이터일 거예요. 이거는 가져오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우리 텍스트 나누기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보세요. 범위를 잡고, 여기 A3부터 A10 범위 잡고, 데이터의 텍스트 나누기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범위는 주어졌죠. A3부터 A10이라고요. 이렇게 A3부터 A10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텍스트 나누기니까는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요거 실행하시면 되겠죠. 그쵸?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물어보고 있어요? 너비가 일정한지 구분기로 분리되는지 물어보고 있죠. 지금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분기가 있는 거 맞죠? 그쵸? 구분기가 있다고 알려주고, 그럼 그 다음에 누르시면 뭐 나와요? 이렇게 뭐가 나와요? 그럼 그 구분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탭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쉼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 잘 나타나죠. 근데 탭은 지워주세요. 쉼표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 이제 마지막에 그 시험 날짜 이런 가져오기 제외를 여기서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우선 시험 날짜 클릭, 이게 먼저예요. 시험 날짜 클릭이.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열 가져오지 않음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즉, 시험 날짜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 누르시면 이렇게 잘 들어와지겠죠. 그래서 모든 셀에 이렇게 값이 들어와지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계산 작업, 계산 작업. 자, 계산 작업. 자, 1번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하나하나. 1번부터 뭐라고 되는지 볼게요. 1번부터 뭐라고 되는지. 성별 여기 있고, 시험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성별과 시험을 이용하여 비율을 여기 F10부터 F12 옆에 있는 칸 두 개죠. 여기다 표기를 해달래요.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비율이 뭔지 모르니 여기다 비율을 먼저 결과값 나타내달라 이 소리잖아요.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다 도대체 뭘 비율로 파악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자 보세요. 전체 신입사원 중 시험 점수가 70점대, 그러니까 시험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70점대에 해당하는 남녀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율이라는 게 뭐예요? 비율이라는 게? 비율은, 자 보세요. 여기서 70점대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세 명밖에 없죠. 나머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세 명이면은 전체는 몇 명? 자, 이렇게 해서 9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 9명 중에 3명이면 이게 비율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됐죠? 그럼 둘 다 개수죠. 그렇죠? 카운트인 건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서 전체 9명을 계산해낼 수 있는 함수는 count if에서 count 함수 중에서 뭘로 계산해야 될까요? count죠. 왜냐면 count ifs는 조건을 거는 함수잖아요. 그럼 드래그해서 얘네를 전부 다 9명이에요. 이거는 count 계산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count ifs가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건 몇 개인가요?
70점대라고 했잖아요. 그쵸? 몇 개인가요? 한 개로 조건 70대를 걸러낼 수 있을까요? 70점대만 체크하려면 두 개면 돼요. 70 이상, 80 미만. 그게 70점대잖아요. 그쵸? 70 이상이라고 해버리면은 70, 80, 90 다 되는 거니까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거기서는 다들 잘 걸러내시거든요. 근데 조건 하나 더 있어. 무슨 조건이 더 있어야 되죠? 성별.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별이 옆에 있는 남자 여자이고 그리고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3개가 필요한 거라고요. 되셨나요? 이 계산 작업이 우리한테 좀 곤란하게 하는 건 뭐냐면은 함수 자체도 어렵지만은 이런 생각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문제를 보고 문제가 요구사항이 뭔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첫 번째 요구사항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건 뭐냐면은 문제에서 보고 F10부터 F10이니까 여기다가 뭔가 적어달라 이 소리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비율이라는 게 뭔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비율이라는 게 뭔지 고민했으면은 그럼 비율을 어떻게 계산할지, 그럼 일단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전체 개수는 카운트로 계산한다. 그건 됐죠.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요 신입사원 중 성별이 남성이면서 70점대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조건 3개라는 거. 되셨나요? 그 과정을 이렇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count if s, 우리 방금 조건 3개라고 했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고민해보죠. 는 count if s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라테리아 레인지 1, 크라테리아 1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럼 첫 번째는 조건이잖아요. 그쵸? 조건의 범위 조건. 자, 남성인 것부터 해볼게요. count if s에서 성별이 쉼표 남성인 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성적이 70대 이상이라고 됐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성적 드래그 이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시고 쉼표, 그 다음에 70점 이상이니까 어떻게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그리고 동시에 성별이 시험 점수가 80 미만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볼게요.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200%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그쵸? 여러분 이거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맞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 자 보세요. 성별이 남자면 70점, 성별이 남자면서 70점, 70점, 요거 두 개잖아요. 그쵸? 두 개죠? 그럼 여기에 제가 2라고, 요거 2라고 쓰고 여기를, 보세요. 100분율 이렇게 바꿔보세요. 100분율 바꾸면 200% 보이죠? 그쵸? 이거는 이 셀 서식이 미리 100분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나누기 70이잖아요. 그때 나누기 전체 인원수잖아요. 나누기 카운트에서 전체 인원수가 다 들어가면 되는 거 맞죠? 9명. 그래도 엔터 치시면 이렇게 22%가 잘 나타나겠죠. 되었을까요? 반대로 요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다만 이거를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내리면은 보세요.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이상해지죠. 그럼 여기서 잘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성별이 여성인 거 있잖아요. 20일 이거는 그대로 둬도 돼. 나머지 두 개가 원래대로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성별 데이터 이만큼 범위에서 고정시키는 거 뭐? 단축키 F4. 성별이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기 시험 성적 여기도 F4, 여기도 F4, 여기도 F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되셨나요? 그래서 성별이 남성이면서 시험이 70점 이상, 시험이 8점 미만. 그리고 엔터 치시고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은 값이 올바르게 나타나겠죠. 아래에서도 참조 범위가 이상하지 않게 잘 잡혀 있겠죠. 되었을까요? 그럼 요거 한번 2번도 볼게요. 보시면 일단 뭘 나타내라는지 요 문제부터 파악돼요. 문제 파악부터 할게요. 요거 상황부터 주민등록번호 여기 제2에 이렇게 있네요.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숫자가 홀수면 남자, 짝수면 여자래요. 그럼 여기부터 8번째 숫자 어떤 거 말하는 거? 99, 02, 28 뒤에 23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2면 홀수야, 짝수예요? 짝수죠. 짝수니까 뭐 여자. 3이면 홀수죠. 남자. 4면 여자, 1이면 남자. 이거 찍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이게 뭐예요? 요구사항 파악이라고요. 뭘 해야 될지 파악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뭘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다시 잘 읽고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거 기준값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뭘까요? 8번째 숫자 아닐까요? 그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8번째 숫자는 뭘로 고르실 거예요? 미드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미드로. 는 미드 가로 열고 요 주민번호를 클릭을 할게요. 그럼 미드는 이 문자열 주민번호 문자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8번째 숫자는 자 여기 요구사항 보면은 스타트 넘버 캐릭터가 되죠. 스타트 넘버 뭐 시작이시죠. 어디서부터 미드 중간에 있는 걸 뽑아내겠냐는 소리예요. 그리고 뒤에 넘버 캐릭터는 거기 시작했으면 글자 몇 개 뽑아내겠냐고. 8번째는 시작은 8번째 거고 글자 수 하나만 뽑아내라고 하면 8번째 숫자 하나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검사해야 될 8번째 숫자 나왔죠. 그쵸?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할게요. 일단 채우기 핸들로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값이 2, 3, 4, 1 잘 나오네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안 틀린 거잖아.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해볼게요. 8번째 숫자가 홀수이면 남자, 짝수이면 여자니까 그게 홀수인지 남자인지 논리값을 먼저 만들어달라는 소리, 맞다 틀리다 만들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게 홀수인 걸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짝수인 걸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아래는 함수 중에서 모드 함수 있죠. 자, 모드가 뭐예요? 모드는 모드에서 자, 숫자 1, 숫자 1, 숫자 2라고 이렇게 할게요. 2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모드는 숫자 1을 뭘로 숫자 2로 나눴을 때 여기에 있는 몫이 나올 거고 뒤에 이렇게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모드는 이 나머지를 반환해 준 함수예요. 나머지를 구해 준 함수라고요. 그럼 얘를 이거 이해되실까요? 는 모드에다가 mid를 갖다 넣어요. 그리고 쉼표 이해한 건 무슨 뜻이에요? mid의 결과값 2, 3, 4, 1을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걔는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죠. 그쵸? 1이면 홀수죠. 되셨나요? 엔터 친 다음에 채우기 엔터 채우기. 자, 그러면 이렇게 홀수에서는 1이, 짝수에서는 2가 나타나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답변 할게요. 모드에서 그 값을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그게 1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엔터 치시면 1에서만 true가 잘 나타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요거는 true, false 나왔다는 걸 뭐에다 갖다 쓸 수 있어요? if의 논리값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if를 이게 앞에 적용을 시키면, 보세요. m자 앞에다 if하고 가로 열면은 모두의 값이 if에 누를까 맞다 틀리다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맞을 때 최종 결과는 뭐예요? 1이면 남자죠, 그쵸? 자, 로지컬 테스트 뒤에 가서 쉼표 하신 다음에 남자 이렇게 해주면은 true일 때 남자, 쉼표하고 여자 주시면은 아닐 때 여자 이렇게 나오겠죠. 엔터 채우기 handle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자,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달라는 거냐면은 이 동그라미 개수 해달라는 소리죠, 그쵸? 근데 그 동그라미 개수 할 수 있는 거는 추적 카운트 A 중에서 뭐밖에 안 돼요? 카운트 A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동그라미 개수에서 뭔가 해달라는 소리인 것 같으니까는 동그라미 개수부터 먼저 세보자고요. 카운트 A 이렇게 1주부터 4주까지 드래그를 이렇게 할게요.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카운트 A는 문자 데이터의 개수, 동그라미 개수 이렇게 세주겠죠. 채우기 핸들을 채우기 해서 이걸 제대로 세고인지 확인하죠. 첫 번째 4개, 두 번째 3개, 여기서 한 3개, 여기서 한 제대로 세고 있네요. 그쵸? 이걸 먼저 눈으로 보셔야 돼요. 카운트 A가 0의 개수, 기호의 개수를 제대로 세고 있는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남은 건 추수밖에 없죠. 그럼 추수로 요거를 모두 출석은 A, 세 번 출석은 B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자, 했죠? 아까 추수 앞에다가 추주에서 카운트 A가 숫자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1일 때 뭐 해주면 돼? 여기서 A 하면 안 되죠. 1이라고 동그라미 하나잖아요. 한 번 출석했잖아요. 그쵸? 따라서 한 번 출석은 뭐예요? D죠. 그쵸? 되셨나요? 문제에서는 A, B, C, D지만은 순서가 거꾸로 D, C, B, A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D, C, B, A 이 순서대로 써줘야 되는 거죠. 1일 때 D, 2일 때 C, 3일 때 B, 4일 때 A니까요. 순서를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은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되었을까요? 문제 풀이를 볼 땐 알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실제 손으로 해보셔야 돼요. 손으로 무단위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쵸? 표사에서 기록이라고 하면은 얘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기록에 대한 순위를 구해서 순위의 표현을 해달래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이 기록이 제일 빠른 사람 1등, 그 다음에 2등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죠, 그쵸?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됐냐면 순위는 기록이 빠른 사람 1위. 이거 무슨 소리예요? 순위를 구하되 어떻게 빠른 사람 1이라는 거는 작은 게 1이에요, 큰 게 1이에요? 오름차순 이해되세요? 작은 게 1이면 오름차순인 거잖아요, 그쵸? 그거 파악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기록이 비어있는 경우 실격, 여기 성두경 비어있잖아요, 그쵸? 이게 실격 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이제 요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일단 순위를 먼저 구하죠. 순위 구하라고 하니까는 랭크 이퀄라이저 함수로 순위 구하면 되겠죠? 자, 해보죠. 랭크 이퀄라이즈 이용해서 안에 들어가는 건 넘버, 레퍼런스 오더예요. 넘버는 뭐 기록 자체가 되겠죠. 레퍼런스는 어디서 구할지 이만큼일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쉼표 한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 뭐로 돼 있어요? 1이라고 돼 있잖아요. 1 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가로 닫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면 값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타나요. 얘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1위가 2개인 것도 이상하죠, 그쵸? 뭔가 잘못된 거야. 자, 여러분들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잘못됐다는 거 선택하시고 여기를 클릭을 해보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를 참조한지를 보여주거든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요 빨간에 있잖아. J15부터 21. 이거 움직이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거기를 절대참조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범위 잡고 단축키보 F4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은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랭크만 다시 구해볼게요. 평소 랭크 구하실 때 함수를 이용하실 때는 랭크 이퀄라이즈 점수를 어디서 여기서 구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수식을 입력하는 이 도중에는 범위 안 잡고 F4 눌러도 그 영역이 이렇게 잘 잡혀요. 쉼표 누른 다음에 1이라고만 주시면은 오름차순 순위 잘 구해지겠죠. 채우기를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성도경 이렇게 기록이 없을 때 실격 이걸 뭘로 하셔야 되냐면 if 에러로 하셔야 돼요. 자, if 에러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순위가 있잖아요. 순위가 있으면은 if 에러를 앞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if 에러를. 그러면 if 에러는 뭐냐면은 이 랭크의 결과값을 검사해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정상적인 값을 내보내주면 그냥 그 값 써주는 거고, if 에러는 그 뒤에 요구사항이 뭐라고 하거든요. value if error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value가 수식인 거고, 이게 만약에 에러가 나면 뒤에 있는 거 적어달라고요. 그럼 이게 에러가 났을 때 뭐 적어주면 돼? 실격이잖아요. 그쵸? 뒤에다가 실격이라고만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요. 엔터. 그러면 이건 잘 나오는 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 적어주고 이제 채우기 핸들로 다 해보면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해보시면은 에러가 났을 때 실격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겠죠. 자, 5번 볼게요. 5번. 자, 일단 문제 파악부터 해볼게요. 수험 번호라는 게 여기 숫자와 문자가 조합된 이런 코드 같은 거네요. 그쵸? 이거와 시험 시작 여기네요. 요걸 이용해서 시험 종료 얘를 뭐 어쨌든 해달래. 됐죠? 근데 뭐 해달라고 했냐면 시험 종료는 시험 시작 더하기 응시 시간인데 응시 시간 여기 없죠. 그쵸? 근데 다시 아래 봤더니 응시 시간은 수험번호 오른쪽 두 글자가 TT면 80분, 그건 60분이래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수험번호 TT잖아요. 그쵸? TT니까는 80분도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80분 1시간 20분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9시에서 10시 20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DD는 그 60분이니까는 11시 30분 이렇게 해달라고 주죠. 되셨나요? 이게 문제 파악이에요. 요구사항 파악이에요. 됐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은 그럼 여기서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으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오른쪽 두 개 먼저 뽑아내야 되겠죠. 오른쪽 두 개 뭘 뽑아낼 건데요? 아래 함수가 if, time, right가 보이네요. 오른쪽 두 개는 right로 뽑아내면 되겠죠. 그쵸? 자, right로 수험번호 오른쪽 두 글자를 먼저 뽑아내 볼게요. 는 right에서 수험번호에서 오른쪽 두 개, 쉼표 이하면 오른쪽에서 두 개만 문자가 TTDD라고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제 오른쪽 두 글자가 TT 이면이니까 여기를 는 TT라고 이렇게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엔터 치면은 TT일 때 true로 DD일 때 false 나타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TT면 응시간 80분 아니면 그 60분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80분을 어떻게 더할 거냐는 거예요. 자, 5번 볼게요. 5번. 자, 일단 문제 파악부터 해볼게요. 수험 번호라는 게 여기 숫자와 문자가 조합된 이런 코드 같은 거네요. 그쵸? 이거와 시험 시작 여기네요. 요걸 이용해서 시험 종료 얘를 뭐 어쨌든 해달래. 됐죠? 근데 뭐 해달라고 했냐면 시험 종료는 시험 시작 더하기 응시 시간인데 응시 시간 여기 없죠. 그쵸? 근데 다시 아래 봤더니 응시 시간은 수험번호 오른쪽 두 글자가 TT면 80분, 그건 60분이래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수험번호 TT잖아요. 그쵸? TT니까는 80분도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80분 1시간 20분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9시에서 10시 20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DD는 그 60분이니까는 11시 30분 이렇게 해달라고 주죠. 되셨나요? 이게 문제 파악이에요. 요구사항 파악이에요. 됐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은 그럼 여기서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으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오른쪽 두 개 먼저 뽑아내야 되겠죠. 오른쪽 두 개 뭘 뽑아낼 건데요? 아래 함수가 if, time, right가 보이네요. 오른쪽 두 개는 right로 뽑아내면 되겠죠. 그쵸? 자, right로 수험번호 오른쪽 두 글자를 먼저 뽑아내 볼게요. 는 right에서 수험번호에서 오른쪽 두 개, 쉼표 이하면 오른쪽에서 두 개만 문자가 TTDD라고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제 오른쪽 두 글자가 TT 이면이니까 여기를 는 TT라고 이렇게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엔터 치면은 TT일 때 true로 DD일 때 false 나타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TT면 응시간 80분 아니면 그 60분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80분을 어떻게 더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80분을 더하는 함수는 아래에 있는 if, time, right 중에서 뭘로 더하셔야 되냐면 time 함수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자, 제가 여기다가 true일 때, tt일 때 80분 더하는 수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어떻게? 기존에 있는 이 시험 시간에다가 더하기 80분을 time이라는 게 시간 덩어리잖아요. 그쵸? time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80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0시간 80분 0초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0시간 80분 0초 이렇게 주면은 1시간 20분 잘 나타나, 10시 20분 잘 나타나죠. 그쵸? 그럼 요게 DD일 때 어떻게 주면 돼요? 똑같죠? 시험 시작 이 시간에다가 더하기 1시간이 어떻게 돼요? 타임 한 다음에 1,0,0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60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책에 문제 0,60,0 해도 돼요. 둘 다 정답이에요. 이렇게 1시간 잘 나타나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제가 두 개 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true예요? 이게 true예요? 이쪽이 true인 거죠. 그쵸? 그럼 true에다 80분, false에다가 60분 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죠? 자, 보세요. if를 이용해서 가로 열었어요. true, false 판별했죠? 그럼 true일 때 뭐 할지 다 해봤어요. 그쵸? 뒤에다 어떻게 주면 돼? 쉼표 한 다음에 시험 시작에다가 더하기 타임에서 0시간 80분 0초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되셨나요? 이거 이해되세요? 자, 아닐 때 어떻게 주면 돼? 시험 시작에다가 60분 더해주는 거죠. 타임 한 다음에 0시간 60분 0초 이렇게 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자, 근데 if의 가로를 이렇게 열었는데 여기 어디에도 if 가로 닫은 적 없죠. 아직 if가 안 끝났으니까요. 따라서 끝에 가서 if 가로를 한 번 더 닫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끝에는 가로가 두 번 돼야 되겠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분석 작업 볼게요. 분석 작업은 급여 명세서 표에 이거네요. 이 데이터는 이거에서 직책은 행, 팀명은 연로 처리고 값에서 실수령 평균 계산은 피벗 탭을 작성하래요. 그쵸? 그럼 피벗 테이블은 주어진 데이터를 엑셀한테 먼저 잘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됐죠? 한번 해볼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피벗 탭을 딱 나오면은 처음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범위를 잘 잡으시면 돼요. 범위를 이렇게 사업명부터 시작해서 다 잡을게요. 됐죠? 이렇게 잡은 다음에 피벗 테이블 어떻게 하시냐면 삽입에 피벗 테이블 넣어줍니다. 삽입 피벗 테이블. 범위 잡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 그럼 엑셀 이렇게 이 데이터를 분석하라고 잘 돼 있겠죠. 분석할 범위는요. 근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첫 번째 삼각형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리스트에 A2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아래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기존 워크시트 주고 현재 위치 A20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기존 워크시트라고 설정을 하고 위치를 A20 클릭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클릭만 해주면은 여기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오는 거라고요. 되셨죠? 확인 누르시면 뭔가 틀이 생겨요. 이렇게요. 됐죠? 자,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면
커말 2급은 우리 시험은 이렇게 행, 열, 값에 뭘 넣으라고 텍스트로 다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럼 요거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 요거 틀을 선택을 하시고 필드 목록 선택을 하시고 뭐라고 됐냐면 여러분 옆에 이게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시면 말씀 주세요. 자, 직책이 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항목 중에 직책을 행이 여기 보이죠. 그쵸? 행에다가 이렇게 갖다 던져주면 돼요. 직책 던져주고 팀명은 팀명 열로 갖다 주고 값은 실수령이 평균으로 됐잖아요. 그럼 여기 봤더니 실수령은 제일 마지막에 있긴 있어요. 자, 근데 네. 실수령을 값에다 배치하면 여기다가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해볼게요. 실수령을 값에다 배치하면은 나오긴 나오는데 얘는 뭘 구하고 있어요? 실수령액의 합계를 구하고 있죠. 우리는 실수령액 합계가 아니라 뭐 실수령액의 평균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요. 됐죠?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거였냐면 필드 목록에서 실수령 클릭을 하시고 값 필드 설정 이렇게 들어요. 값 필드 설정 되셨나요? 그럼 이런 창 뜨죠? 그럼 여기서 함수를 바꿀 수 있어요. 뭘로? 평균으로. 자, 근데 거기 보시면은 그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삼각형에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에 지금 이게 값 필드 설정이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기호를 쓰라고 돼 있죠. 되셨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게 지금 이렇게 값 필드 설정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평균을 바꾸고 요 아래 표시 형식이라는 단추 있죠. 이거 누르니까 셀 서식 대화 상자 나오거든요. 여기서 범주에 숫자 주시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천 단위 구분기 있죠. 요거 이렇게 클릭해달라고. 확인 주시면 이렇게 쉼표 잘 찍혀져 있어.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그 피벗 테이블 보고서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총합계라는 게 뭔지 볼게요. 행의 총합계라는 게 뭔지 볼게요.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피벗 테이블 모양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가 값이고 총합계가 어디에 보이냐면은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 하나 이렇게 보이네요. 그쵸? 근데 얘는 이 값들의 합계가 여기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여기는 이 값들의 합계가 이렇게 계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가로로 있는 게 행이에요? 열이에요? 행이죠? 그러면은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는 건 얘네만 보여주고 이거는 지워달라는 소리죠. 동의되시나요?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피벗 탭을 클릭을 하시고 위에 피벗 테이블에 보시면 디자인에서 디자인에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거 보시면 총합계로 보이죠. 총합계 눌러보시면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설정 해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의 총합계만 나오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행의 총합계만 설정 이거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쵸? 클릭 누르시면 행의 총합계만 잘 보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팀과 재무팀은 표현되게 해달라는데 여기 이렇게 팀명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인사팀, 재무팀은 홍보팀 지워달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거 값을 지우라는 게 아니라 얘를 숨기게 해달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필터 항목 있죠. 필터 항목. 필터 단추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인사팀하고 재무팀만 체크하고 홍보팀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인사팀하고 재무팀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분석 작업 이 시트에서 데이터 표 기능도 해볼게요. 데이터 표 기능이 뭐였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문제 좀 볼게요. 정기적금표의 월 불입액 B3 그 어디야? 이거 말하는 거네요. 그쵸? 80만 4천원. 그쵸? 이거는 이자율과 목표액을 이자율 B4 여기고 목표액 이거예요. 그쵸? 그럼 요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됐죠? 이럴 때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요 월 부의 목표기간 있죠. 목표기간 이게 이렇게 1년부터 7년까지 바뀌었을 때 이 월 불이익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여기다가 풀어달라는 소리잖아요.
요게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표는 우리 필기에서 했던 거 잠깐만 좀 반복할게요. 필기에서 공부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데이터표는 변수가 한 개 아니면 두 개, 둘 다가 나온 거죠. 이건 한 개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결과값이 여기에 나타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수식은 어디에 와야 돼요? 그 바로 위에는 여기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수식은 뭔데요? 수식은 월 불이백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2, 3셀에다가 는하고 수식셀인 B3을 이렇게 참조 형태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B3셀을 가지고 오라고. 그럼 엑셀은 여기를 봤더니 B3이라고 되어 있네. B3 갔더니 수식 보이죠. 그쵸? 그럼 계산할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됐죠? 이렇게 하고 범위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데이터표는 범위를 잡으실 때, 자, 기준이 요거예요. 범위를 잡으실 때 수식셀과 변수가 같이 선택되도록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식셀은 여기고 변수는 여기잖아요. 그쵸? 이게 같이 선택되려면 어떻게? 얘가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죠. 파란 게 범위라고요. 그래서 범위를 잡을게요. 범위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젠 다 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쉬워요. 이 데이터표 어떻게 들어가요? 가짜로 계산해 주는 건데 미리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찾으면 되겠죠. 가상 분석 데이터표 있잖아요. 그쵸? 데이터표에 들어가셔서 이제 고민하셔야 되겠죠. 과연 여기 옆에 있는 이 변수 행인지 열인지. 행이 열이에요? 세로로 나열되니까 열이죠. 그쵸? 따라서 열이 목표이가 아니에요. 목표에는 어디로? 얘가 열 입력셀로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열 입력셀 클릭을 하시고 열에는 목표기간 들어오면 돼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 행 입력셀은 비워놓고 확인. 크기만 좀 키울게요.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되셨나요? 이제 매크로 해볼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크로 할 때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매크로는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지금 이렇게 1번, 첫 번째 1번 매크로는 그래요. F4에서 F10이면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여기죠. 그쵸? 여기에다가 프로그램별, 그러니까 1주부터 4주까지 얘네들의 평균을 여기다가 계산해서 이 소리죠. 그쵸? 되셨나요? 그럼 결국 여기에 나오는 건 뭐예요? 에버리지 구하면 되는 거 맞잖아요. 그쵸? 에버리지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평균 구해서 이 아래까지 채우기들 하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되셨나요?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쵸? 끝. 그쵸?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뭔지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매크로는 제가 뒤에는 해설이랑 좀 다르게 풀게요. 아무리 봐도 해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요구사항이 파악이 됐으면 매크로 첫 번째 정말 조심하실 것 딱 하나. 시작할 때 여기에다 클릭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 어디든 상관없어요. 다른 데 어디든 상관없으니까는 다른 데를 클릭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럼 매크로 시작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누르면 매크로가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누르면은 이렇게 매크로 기록 창이 떠요. 매크로 이름 뭐예요?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평균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평균 줬어요.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면은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게 기록이 된다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방금 해봤잖아요. 그쵸? 해봤던 거 그대로 하면 된다고요. 는 에버리지에서 1주부터 4주까지 드래그해서 B사부터 E사 드래그 걸어뒀고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이렇게 값을 잘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뭐 한 거냐면은 매크로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파악했던 매크로 요구사항 있잖아요. 그건 끝난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요구사항이 끝났으면은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눌러 주셔야 돼요. 이거 누르는 거 가끔 깜빡깜빡 하시는데 이거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마무리 지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뭐 해달라고 됐냐면, 자 보세요. 개발 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라고 돼 있죠. 그쵸? 혹시 어디서 기억나세요? 개발 도구 여기 삽입에 보시면, 개발 도구 삽입에 보시면 볼게요. 아이고. 개발 도구 삽입에 보시면 양식 컨트롤 제일 처음에는 요거죠. 요게 단추예요. 이걸 위치 어디? B12부터 C1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위치가 어디냐면은 B12에 C13은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아래. 여기다가 단추를 그려서 방금 만들었던 평균 매크를 연결시켜 달라는 소리거든요. 자, 해볼게요.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 이걸 클릭을 해서 여기다 드래그 할 때 셀에 딱 맞게 드래그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키보드에서 왼쪽에 있는 키보드에서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뭐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방금 만들었던 평균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이 단추를 클릭하면 평균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텍스트를 평균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기존에 있는 거 지우고 평균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해 볼게요. 평균 지워주면 되겠죠. 지운 다음에 얘를 눌러볼게요. 누르시면은 이렇게 평균이 잘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멈췄다 갈게요. 혹시 지금 매크로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 제가 하나하나 좀 잡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2번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미리 해보신 분들 보시면은 2번은 1번하고 뭐가 틀리냐면은 그 개발 도구 삽입이 안시건 단추가 아니라 도형을 넣어달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도형을 넣어달라고 돼 있죠. 그쵸? 그리고 요구사항이 뭐냐면 A3부터 F3 영역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셀 스타일 입력을 적용해달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요구사항이 지금 요 부분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A3에서 F3이면 어디냐면은 여기 제목이죠. 그리고 셀 스타일 녹색 강조가 아까 들어갔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홈에 보시면은 셀 스타일에서 입력이면은 여기 있죠. 요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됐죠?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11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11로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럼 해야 될 게 뭔지는 파악이 됐죠? 이게 먼저 해야 될 게 미리 파악을 하고 하시는 게 먼저. 자, 그리고 여기서 매크로 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있는데 뭐예요? 여기에다 뭔가 색깔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시작을 어디서? 다른 거 어딘 상관없어. 다른 곳을 클릭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클릭하고 시작할게요. 어떻게?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매크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셀 스타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셀 스타일 적어줘야 되겠죠. 그쵸? 확인 누르면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게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신 다음에 A3부터 F3 범위를 잡으시고 이해받은 건 뭔지 알잖아요. 그쵸? 이제 홈에다가 셀 스타일에다가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겠죠. 그쵸? 클릭하시고 저는 크기까지 좀 바꿀게요. 엔터. 되셨나요? 매크로는 보통 이렇게 미리 한번 해보고 하세요. 왜냐하면 했던 게 모든 게 다 기록이 되니까는. 자, 이제 할 거 다 했어. 요구사항 다 끝났으면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개발 도구 기록 중지. 이거 빠뜨리시면 안 돼요. 됐죠? 자, 이제 아까 1번이랑 달랐던 게 아까는 개발 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였지만 지금은 도형의 불로화살표가 어디냐면 삽입에 보시면 도형에 보시면 여기서 불로화살표 오각형이면 여기 확대 좀 할게요. 불로화살표 영역에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생기는 얘가 오각형이잖아요. 그렇죠? 되셨죠? 요거를 그려서 연결시켜 달라는 소리죠. 위치 어디에다가 22F13에다가 됐죠? 한번 해볼게요. 22F13이면 여기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에다가 삽입의 도형에 불로화살표의 오각형 얘를
됐죠? 똑같은 거 찾았어요. 우리 드래그 할 때 뭘로 드래그 했어요? 단축키 Alt 누르고 드래그하면 셀에 딱 맞게 드래그가 되는 거죠. Alt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얘를 텍스트 페이지를 먼저 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페이지를 먼저 줄게요. 도형을. 텍스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 셀 스타일 주신 다음에 자 문제는 얘는 매크로 지정을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아까는 도형 그림 자동 매크로 지정 창이 떴잖아요. 얘는 여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통해서 매크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뭘로 연결할 거예요? 셀 스타일 연결 확인.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차트 작업 한번 들어갈게요. 차트 작업.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기본적 차트는 거의 대부분의 차트는 이렇게 차트 작업에 이미 차트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주어진 차트를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잖아요. 요구사항 있죠?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수정하는 게 차트 작업의 문제입니다. 됐죠?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 판매 단가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뭔지 볼게요. 현재 지금 아래에 있게 냉장고 드럼 세탁기 TV는 여기 있는 제품명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항목이라고 하거든요. 항목이라는데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판매 목표, 판매 실적, 판매 단가가 있는데 판매 단가가 여기 있는 두 개보다 압도적으로 크기가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현되면 얘네들이 안 보이는 거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판매 단가를 지워달라는 소리잖아요. 즉 얘는 계열을 삭제해달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계열 삭제하시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얘는 차트에서 계열을 선택을 먼저 할게요. 계열을 선택하고 그냥 딜리트만 누르면 돼요. 딜리트. 자, 해볼게요. 계열 요게 지금 회색이 지금 판매 단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 단가 계열이 표현되지 않아야 되니까는 판매 단가 선택을 하고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리트 한번 눌러주면 끝. 이게 다예요. 물론 요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는 건 이거 대단히 쉬운 방식인 거고 이게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좀 나중에 제가 이제 어려운 방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책에는 잘 얘기 안 하고 있는. 근데 그 방식으로 안 되는 거 없어요. 안 되는 건데 계열 지우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그냥 딜리트기로 지우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 A1셀과 연동하여 그림같이 표현해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차트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얘를 요게 지금 가전제품 판매 목록 A1셀의 내용이 여기에 제목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 소리거든요. 자, 요구사항은 뭔지 파악이 되셨죠?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우선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더하기 모양 있죠. 더하기 모양. 더하기 모양에서 차트 제목을 넣어야 되잖아요. 차트 제목 클릭만 하시면 기본 차트 틀이 딱 들어가요. 그 여기서 만약에 그냥 데이터 입력해서 수정하라고 하면 클릭하시고 타자 치시면 돼요. 지금 이 문제 요구사항은 A1셀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여기다 연동시켜달라, 이렇게 연동시켜달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혹시 이거 우리 필기해서 했는데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제목 선택, 그리고 위에 길다란 데 수식 입력줄 클릭을 하시고 등호 입력하시고 는 연동하고자는 A1셀 클릭.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에 엔터로 마무리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3번. 세로축 제목은 세로축이라는 게 어디냐면 이쪽에 있는 여기 말하는 여기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로축 제목 기본 세로로 추가하여 텍스트 방향 스택형으로 표현하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일단 요소를 추가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더하기 늘으시면 돼요. 더하기 들어가셔서 뭐 해달라고요? 축 제목에서 넣어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축제목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본 가로, 기본 세로 중에 기본 세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기타 옵션에 들어가고, 기타 옵션에 들어가면은 여기,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기타 옵션에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기타 옵션은 뭐 할 거냐면 그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으로 바꾸는 작업 있잖아요. 그걸 할 거거든요. 자,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끝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크기 및 속성이라고 되어 있죠. 크기 및 속성. 여기 들어가 보시면 텍스트 방향이 있어요. 여기서 세로가 아니라 째라는 스택형이에요. 스택형.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판매량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다른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세로 축제목이 잘 들어가시겠죠. 그 축제목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쉬운 방법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4번 판매 실적 계열의 TV 요소면 일단 그게 어딘지 볼게요. 판매 실적이라 하면 여기 보시면은 붉은색 선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TV 요소면 TV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 이 부분에 뭐 TV1342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쵸? 그게 레이블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현재 지금 여기만 놓고 보면 이게 1200에서 1404인 건 맞는데 정확한 수치가 모르겠잖아요.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요 빨간색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선택이 되냐면 빨간색 전체, 즉 판매 계열, 판매 실적 계열 전체가 이렇게 다 선택이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체, 일단 잠깐만 잘못된 거 먼저 구경만 할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 레이블을 줘버리면은 이렇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이 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이렇게 해당 요소만 선택되는 거 보이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주는지 볼게요. 세부 요구사항을 보면은 레이블을 값과 항목을 표현을 하고 레이블 위치를 위쪽으로 달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얘도 추가하는 거니까 더하기 뭐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그쵸? 더하기 눌렀더니 뭐가 보이냐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죠. 레이블. 레이블에 보시면은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쵸? 위치 어디? 위쪽이라고 먼저 줄게요. 위쪽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주시고 난 다음에 기타 옵션. 기타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레이블 서식이 보이거든요. 자, 볼게요. 자, 레이블 서식에서 끝에 가보시면은 레이블 옵션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값과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값하고 항목 이름 이렇게 주시면 돼요. 지시서는 뭐 체크 해제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긴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림 영역 스타일은 일단 그림 영역이 어딘지는 아셔야 되거든요. 자, 마우스로 차트를 가져다 대고 클릭하지 마시고 가져다 대보시면은 이렇게 차트 영역이라고 보이는 데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림 영역으로 모양이 바뀌어요. 그림 영역에서 클릭을 잠깐만 살짝 한 번만 해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난 게 딱 잡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그림 영역이 어디냐면은 이 네모난 거 안쪽 있죠. 안쪽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 그림 영역. 됐죠? 그럼 그림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나머지를 전부 다 차트 영역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림 영역의 스타일을 미세했고 황금색 가지고 사로 바꿔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해볼게요. 그림 영역 선택을 하시고 여기 서식에 보시면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죠. 도형 스타일. 그럼 여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쭉 나와요. 그 중에서 미세과 황금색 가지고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황금색 여기 있죠. 여기서. 그럼 아래에서 세 번째 거, 아래에서 세 번째 게 미세과 황금색 강도 사로 똑같이 이름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눌러주니까 이게 다예요. 찾는 게 문제지. 찾는 게 문제지.
그 다음 판매 실적 계열의 지수 추세선이죠. 그쵸? 그럼 판매 실적이 뭔지 모르고 판매 실적 빨간색이잖아요. 그쵸? 그럼 빨간색 전체에다가 지수 추세선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걸 추가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지수 추세선을 추가할 빨간색에 판매 실적 클릭을 하시고 우리 지금까지 차트 요소에 뭔가 추가할 때 다 어디서 찾았어요? 옆에 더하기 표시가 찾았죠. 그쵸? 더하기 표시에서 보시면은 아마 똑같이 추세선 보이십니까? 그쵸? 옆에 옵션, 확장 옵션 눌러보시면 지수라고 돼 있죠. 그쵸?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수 추세선 추가되는 거예요. 끝. 이게 다예요. 됐죠? 그럼 차트는요,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사실 지금 제가 최대한 옆에 있는 단추 모양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차트 디자인 요소에 따라서 메뉴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편하시면 그걸로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푸셔도 뭐 제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한 두 가지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차트가 좀 익숙해지시고 나시면은 특히 데이터 계열 범위를 선택할 때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차트는 연습량이 받쳐줘야지 점수가 나오는 영역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2회 풀어봤고요. 네, 풀어봤고.